주식이며 코인이며 요즘 뭐 하나 되는 거 없죠? 네, 저도 그런데요. ETF로 갈아타. 투자 수익 좀 낸다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네, 저는 ETF로 갈아탔습니다. 하루하루 수익률이 떨어져가는 이 시기엔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번엔 더 이상 잃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돈 잘 번다는 잘 나가는 운용사들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ETF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특히나 테마형 ETF를 잘하기로 유명하죠. 올해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주식형 ETF 운용 규모 1위 자리를 차지했네요. 와, 국내 ETF 절반 이상이 주식형인데 대단하네요. 2018년 미국 ETF 운용사 글로벌 X를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덕분일까요? 인수할 때만 해도 글로벌 X 운용 자산이 12조 원이었다고 하는데 5년 만에 무려 53조 원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제가 올해 ETF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는 좀 어떤 ETF를 주목해야 될까요? 올해는 2022년은 어차피 호랑이 해이기도 하고 호랑이 해니까 당연히 타이거죠. 제일 처음 제가 생각되는 건 리츠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가장 힘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정학적 이슈 말고도 사실 인플레이션 부분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그럼 어느 게 제일 좋냐라고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각광을 받던 것들이 이게 연구 자료에 의하면 1978년도부터 지금까지 70%의 확률로 가장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것이 리츠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리츠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전면 해제가 됐지만 여행 레저 쪽이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리오프닝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저희가 해서 미국 여행협회에서도 설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91%,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6개월 이내에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보복 소비라는 것들이 코로나가 있었을 때에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보복 여행이 되지 않나라고 싶어서 처음엔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같은 이런 리츠 관련된 거, 두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된 여행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그래도 제가 이제 혁신 성장 테마라고 하는 것들이 죽지 않았다. 그런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은 어떤 혁신 성장 테마를 갖다 놓더라도 사실 상위에 있습니다. 클라우드다라는 저희가 또 새로운 코로나 때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지만 그런 비즈니스에도 전부 다 이런 나스닥의 탑10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TF라고 하는 건 10개 종목 이상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금은 확실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테마형을 찾는 좀 리서치 능력이 아무래도 좀 미래에셋 운용의 가장 큰 강점인 걸까요? 저희 회사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가 예전부터는 한국 시장에만 머물러 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전 세계 이제 주식을 다 합쳐놓고 한국 시장을 딱 띄워보면 2%가 되지 않습니다. 1.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 안에서만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 ETF가 10개 나라에서 전체 규모 자체가 100조가 넘는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있고 미국 글로벌 X나 한국엔 타이거가 있고 호라이즌 캐나다도 있고 인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10개 정도 지금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자산 자체가 사실 한국 ETF 시장이 70조거든요. 그 자산보다 한 30조 이상 더 많습니다. 역시 그러한 리서치나 또는 어떤 상품 간에 대한 어떤 공유, 어떠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고 협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를 논하는데 삼성자산운용도 빼놓을 수 없죠? ETF 하면 코덱스잖아요. 올해는 약간 좀 어떤 ETF 테마를 좀 주목하는 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상승한다든지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변동장이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요즘 시장이 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반등은 못하고 있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혹돼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수많은 악재들이 있고 그 악재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최소한 5월까지는 지켜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2001년에 입사를 해서 2022년이니까 벌써 2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빅스텝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ETF를 담당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캐시가 현금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큰 투자 수단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악재 포인트가 좀 잦아든다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나 인플레이션, 물가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 그러면은 반대급부적으로 뭐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뭐 골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ETF에 리츠도 들어가 있거든요. 리츠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좀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악재 부담 요인에서 소멸된다면 그때 사셔도 되니까 지금은 제발 조급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지켜볼 수는 없으니 좀 테마를 보자면은 어떤 쪽의 ETF가 좀 좋을까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실까요? 요즘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2차 전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은 꿈을 먹고 사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그런 그 꿈을 쫓는 것도 저희 삼성자산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저희도 뭐 차이나 메타버스라든지 뭐 그 ETF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뭐 다양한 테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라는 상품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공부를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ETF는 단일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바스켓이니까 반드시 스스로 검증하시고 의심하시고 공부하시면 뭐 언젠가는 뭐 안락한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ETF 하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였는데요. 요즘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빠르게 따라잡으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입니다. ETF 업계에서는 해외 ETF 운용사를 인수하며 승승장구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비슷한 전략을 꾸리고 있다는데요. 최근 삼성자산운용도 이에 발맞춰 미국 ETF 전문 운용사 앰플리파이의 지분 20%를 사들였죠.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같은 국내 많은 운용사들이 해외 운용사들을 인수하고 싶다는데 가격이 비싸고 매물로 나온 운용사도 없다고 하네요. 다들 걱정이 많겠어요. 그나저나 저 이번엔 성투할 수 있겠죠?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